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해놓은 게 지금 포탈 프레임이라는 거를 했는데, 얘를 우리가 작업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 명령어, 그리고 이제 보호 명령어 이제 당연히 써야 되고, 그래서 이 포인트 명령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명령어 실행해 보면 보호의 형태, 보호의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보호의 유형별로 보도 생성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뷰 생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2점 또는 점, 3점 찍어서 뷰를 생성하고 그 뷰를 가지고 작업 평면 만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걔가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면 지금 이제 포털 프레임 모델링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클라 프로젝트, 테클라를 실행을 하시고, 테클라의 모델 이름, 즉 프로젝트 이름은 포탈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클라 스트럭처를 지금 새로 실행을 했고, 확인 버튼 눌러준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포탈 프레임으로 이름을 주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테클라를 새로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뷰가 보여질 거고, 뷰가 보여진 상태에서 보면 이와 같이 지금 뷰 3D 뷰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3D 뷰를 띄워놓고 보면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육면체가 하나 보여지죠. 얘를 우리는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작업 영역. 근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이 작업 영역이 보여질 때가 있고 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영역이 보여질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여지지 않을 경우에 걔를 조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프로젝트를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면 모델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 영역이 조금 집중도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랬을 경우에 잠시 이 작업 영역을 안 보이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키보드상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주고, 그리고 뷰 탭에 리드로우라는 다시 그리기라는 리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여졌던 육면체 작업 영역 박스가 하이드, 즉 숨겨져요. 다시 보이게 하려면 리본 메뉴 다시 그리기 리본을 클릭해주면 보여집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주고 다시 그리기 리본을 클릭하면 작업 영역이 현재 뷰에서 표시가 안 돼요. 즉 숨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 영역을 다시 보이게 하려면 다시 그리기 리본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다 보여지죠? 이해됐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 영역이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내가 잠시 숨겼다가 다시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드 수정하고 작업 영역을 모델 영역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 작업 영역이 안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치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쓰여지는 게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이 변수라는 거를 우리가 값을 변경해주고 설정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보면 설정이라는 settings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성, configu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수의 값을 설정해 줄 때는 settings에 해당이 돼요. settings. 그러면 그 settings 또는 구성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는 다 어디에 있냐면 파일 메뉴에 있어요. 파일 메뉴. 그러면 테클라에서 파일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왼쪽 상단 모서리에 보면 선 3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얘를 리본을 클릭하면 얘가 파일 메뉴죠.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메뉴 중간 아래쪽에 보면 스패너하고 기어 모양 아이콘이 보여지는데 얘가 설정, 세팅스예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뭐 옵션, 고급 옵션, 스냅 설정, 언어 변경, IFC 객체 변환 설정, 키보드, 뭐 그 다음에 스위치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2달 동안 2달 정도 이제 테클라를 다뤄봤지만 이 설정창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 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었을 때 옵션에는 우리가 간섭 체크할 때 그 다음에 단위 체크할 때 이런 것들은 옵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가운데 버튼, 상하 좌우 이동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걔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 정의라고 해서 사용자 리본을 또는 단축키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작업할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이 부분이 알면 내가 폭넓게 다양한 방법대로 설정해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 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회사에 보면 이런 설정이나 이런 문서, 이런 템플릿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친구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뭔가 이런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가 말 그대로 적성에 맞는 친구들은 이 설정이라는 것들을 잘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 설정을 다루다 보면 테클라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클라를 조금 더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열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일상적인 작업의 루틴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설정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지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거를 아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거는 천지 차이가 되겠죠. 즉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정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뤄봐야 되는 거고, 지금 워크 에어리어라는 이 작업 영역이 안 보일 때에는 변수를 체크해 줘 봐야 돼요. 이 변수는 어디에 있냐? 고급 옵션에 있습니다. 고급 옵션. 그 전에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 옵션 창이 하나 나타날 거고, 여기에 자동 저장 간격이라고 해서 30초마다 세이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 작성할 때도 자동 저장. 이 값은 반드시 적정한 값을 설정해 줘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기치 않게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세이브하지 않고 자동 저장을 시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시간은 적당한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 표시라는 거를 눌러보면 여기가 북쪽 방향은 현재 X 좌표, 전역 글로벌 좌표라고 봐요. 지금 여기 화면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육면체 박스가 나오죠. 그리고 얘가 X축, Y축, Z축, 얘가 글로벌 좌표계예요. 이 글로벌 좌표계의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직각되어지는 각도계를 북쪽 방향으로 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90도 바꿔주고 적용 눌려보면 실제 얘는 X에서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옵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옵션 들어가 보면 원래대로 되돌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울기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보호 기울기 제한은 10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 기울기 제한은 80도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기둥을 생성을 했을 때 기둥은 당연히 작업 평면상에서 Z축 방향으로 기둥이 생성이 되겠지, 그죠? 근데 얘가 클릭해보면 기둥의 속성창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를 내가 회전을 시켜봤어요. 이렇게 회전을 해봅니다. 회전. Y축을 기준으로 15도만큼 회전을 해볼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주위가 Z축이 아니라 선이 되겠고, 그래서 점을 찍어서 축을 결정해 준 다음에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5도 회전시켜서 얘를 클릭해 보면 보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울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80도에서 90도 그 사이는 기둥이라는 걸로 얘는 인식을 하는데 80도와 90도 사이가 아닌 다른 각도를 가질 경우에는 얘는 기둥이 아닌 보로 바뀐다라는 거죠. 속성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기울기 값을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 때문에 기둥이 보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90도, 직각이 아니라 89도, 88도 이런 경우에는 얘는 기둥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특수이동의 회전을 할 때 이 회전 명령어의 주의 Z축과 선이라는 거는 내가 회전 축을 결정해 줄 때는 Z축이 아닌 다른 회전축을 결정해 줄 때는 저
회전 명령어의 선을 선택해 줘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각도를 마이너스 5도만큼만 회전했다. 5도 회전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클릭했을 때 각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잡아줄 거냐, 그런 것들, 기둥 제한, 기울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설정에 대한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 작업 영역이 처음부터 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변수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이 테클라라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또는 영어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어를.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한글, 영어, 한글로 보면 작업 영역이겠죠. 그죠? 작업 영역이에요. 그럼 얘는 영어 단어로는 뭐일까요? 작업은 work라고 하죠. work. 영역은 area요. 그러니까 work area가 되겠지. 그지요?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이 보이고 숨기고. 그러니까 숨기기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hide가 되는 거죠. hide. 결국은 키워드는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테클라에서 아까 보여줬던 내가 설명했던 육면체, 녹색의 육면체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는 UI죠.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그게 작업 영역이에요. 작업 영역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중요해요. 용어에 대한 부분, 즉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든 뭐 건축 용어에 대한 부분, 공학 해석의 용어에 대한 거, 뭐 토목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용어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접해보고 그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내가 흡수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용어가 낯설으면 그 용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끔 기술 문서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술 문서를 숙독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 영역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이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작업 영역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작업 영역이 무슨 뜻인지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 영역이 안 보여요. 그럼 얘는 단어가 비저블이라는 단어가 보일 수도 있고요. 비저블, 인비저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이나 뭐 이런 호나 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를 대부분 CAD에서는 히든이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히든, 보이지 않는 선, 히든 라인이라는 거. 그래서 히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는 하이드 이런 영어 단어가 만약에 접해봤으면 숨겨졌다 그러면 하이드 이런 단어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거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링을 하겠죠. 그래서 구글을 띄웠습니다. 구글을 제가 띄워서 여기에서 키워드 가지고 검색을 할 거예요.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 작업 영역
숨기기. 근데 작업 영역 숨기기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내가 자료를 얻어올 거냐면 테클라예요. 그죠? 그럼 키워드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뭐로? 테클라라는. 그러면 테클라 웹사이트에 있는 기술 문서들이 그래도 테클라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작업 영역 단어, 그리고 숨기기라는 이 단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문서가 이와 같이 찾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델링 작업 및 영역 테두리 임시 숨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아까 얘를 클릭해서 보면 이와 같이 컨트롤 시프트 리드로우. 그러니까 리드로우라는 거는 메뉴의 뷰 탭 안에 리본 명령어 중에 다시 그리라는 리본을 클릭하라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이제 더 관련된 기술 지원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작업 영역 정의라는 걸 또 클릭해 보면 컨트롤 시프트 이거 말고 나는 지금 처음부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른 문서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작업 영역 이거 하나씩 다 열어봐야 되겠지. 얘도 아닌 것 같고 얘도 아닌 거고 결국은 작업 영역 상자 숨김이라는 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도 원래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보여지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키워드는 숨기기 아니라 보이기 이렇게 해서 또 검색을 해봐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고급 옵션 얘를 사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얘를 눌러봐야 돼요. 근데 얘를 누르는 사람은 만약에 10명이 있다. 그럼 과연 몇 명이 누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고급 옵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를 클릭하는 게 조금 주저주저 하겠지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범주는 모델 뷰에 봅니까? 이 고급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모델 뷰에서 작업 영역이 숨겨지고 아예 숨겨지는 거고 false로 설정하면 작업 영역이 표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테클라에서 아까 우리가 작업 영역이 보여졌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이 XS hide work area라는 이 변수의 설정 값은 false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럼 이 HS라는 이 변수를 접근하려면 어디가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급 옵션. 그래서 다시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이 고급 옵션은 어디에 있느냐? 설정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설정 메뉴를 클릭해서 고급 옵션 창을 띄워요. 범주가 아까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요? 모델 뷰에 있대요. 모델 뷰. 근데 여기 모델 뷰가 범주를 쭉 찾아보면 모델 뷰가 여기에 나올 건데 그럼 여기 있네요. 모델 뷰. 모델 뷰에 키워드가 아까 만약에 기술 문서에서 그 변수를 마우스로 그냥 긁어왔으면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키워드가 한글로 쓰면 안 되겠죠. 왜? 이 변수는 한글 변수가 없습니다. 다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work area라는 얘를 키워드로 넣어야 되겠죠. work area 검색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나옵니다.
모델뷰 범주에서 워크 에어리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변수를 찾아라 하니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XS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테클라를 지금 사용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저 XS라는 거는 X스틸이라는 거에 아마 약자일 것 같아요. X스틸. 근데 이 X스틸은 어떤 거냐면 테클라라는 이 제품이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테클라의 이 소프트웨어 이름이 X스틸이라는 소프트웨어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X스틸. 근데 이 X스틸은 처음에는 오토캐드 기반의 서드파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X스틸이에요. 그래서 그 X스틸의 약자를 가져다 쓰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XS가. 그 다음에 보면 여기 change work area when modifying view depth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죠. 우리가 작업 영역에 뷰 속성을 열어서 뷰 뎁스, 뷰 가시성의 위 아래 값을 변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변경할 때 작업 영역을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변경시킬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보이게 할 거냐? 변경할 거냐? 작업 영역이 수정이 되겠죠. 작업 뷰 뎁스를 1000에서 만으로 주고 아래를 만으로 주면 작업 영역이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질 때마다 변경시킬 거냐? 나는 true로 하면 변경시키겠다라는 거고 false 하면 변경시키지 마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XS 하이드 워크웨어 그러니까 워크웨어 작업 영역을 하이드 숨기게 할 거니? 근데 값이 false로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숨기지 않고 표시해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숨길 거야. 그럼 얘는 true가 돼요. true 된 상태에서 값을 바꾸고 적용 눌러주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숨기기 다시 그리기 해보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숨겨요. 무조건 왜?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 테클라를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작업 영역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변수 access hide work area라는 이 변수가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아예 안 나타나는 겁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변수를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서 얘를 fals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리기 명령어나 이런 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보여집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이 옵션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옵션들 모듈들 이 범주 안에 이런 변수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한 단위가 몇백 개는 넘어요. 한 1000개, 몇천 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없겠지요. 장담하건대 이 테클라의 이 개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이 변수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 나눠서 작업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전부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변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작업 영역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좋지 않은 방법은 이 변수에 접근해서 변수 값을 체크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변수는 알아놔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옵션에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변수들이 많이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이 변수들을 많이 아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연습했던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죠. 그죠? 커스텀 컴포넌트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테클라에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봤어요. 결국은 시스템 컴포넌트는 내가 원하는 어떤 부재의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게 시스템 컴포넌트예요. 그럼 결국은 걔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변수를 핸들링 해줘야 돼. 즉 제어를 해줘야 돼. 가져다가 변수값을 바꿔주고 하는 것들을 다 써야지 됩니다. 결국은 개발자들이 이 변수를 많이 알아요. 개발하는 거, 커스터마이징 할 때 이 변수를 모르면 말 그대로 내 입맛에 맞는 테클라의 메뉴를, 명령어를 못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변에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를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같은 워크 에어리어라는 작업 영역이 프로젝트로 들어왔는데 안 보여요. 그럴 때 조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거를 기술 문서를 통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기술 문서를 찾다 보면 고급 옵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그 고급 옵션이라는 거를 같이 언급하면서 X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변수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변수명을 접근해서 그 변수의 값을 설정해주고 변경해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경험하지 않으면 봐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넘버링에 보면 넘버링에도 이만한 변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넘버링에 관련된 것들도 실질적으로 또 변수가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개발 쪽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다. 그 다음 뭐 이런 템플릿 만들 때 이런 변수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 범주를 내가 모를 경우에는 워크 에어리어를 내가 어떤 범주에 얘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에는 여기 모든 범주에서라는 거를 체크해주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왼쪽에 있는 모든 범주에서 워크 에어리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변수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적용 확인 버튼은 우리가 많이 써봤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파일에 쓰기라는 버튼이 하나 있네요. 자, 이 파일에 쓰기라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메모장이 됐든 뭔가 하나 그 편집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옵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즈. 이 옵션즈라는 파일 안에 이런 속성들이 저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볼게요. 편집에 가서 찾기, 워크 에어리어 다음 찾기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변수 나오죠? false로 되어 있네요. 다음 찾기. 얘는 true로 되어 있네요. hide 무조건 뭐 한다? 숨겨라 라는 뜻이겠지. 그럼 얘가 옵션즈라는 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옵션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를 닫습니다. 얘도 그냥 닫을게요. 자, 파일 메뉴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지요. 옵션즈라는 파일을 검색을 해볼 거예요. 어디에서? 모델 폴더에서. 그래서 파일 메뉴에 모델 폴더 열기를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서 보면 지금 포탈 프레임이라는 모델 폴더 프로젝트를 만들고 들어왔고 거기에 관련된 서브 폴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Debian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보니까 옵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고요. 얘를
속성을 열어보면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문서로.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이 옵션즈 하면 얘는 구성 설정, 여기 텍스트 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 설정 얘를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나중에 연결해 보면 구성 설정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아까 요거 여기 이런 것도 설정되어 있고 또는 이 옵션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떤 파일이든 다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테클라스 스트럭처스 모델즈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심플 스트럭처스 만들어 놓은 폴더에 가봐도 지금 여기에 옵션즈의 구성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옵션즈라는 텍스트 파일은 얘는 없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서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계속 워크 에어리어는 안 보이게 되지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를 다시 보이게 하려면 자, 파일 메뉴에 가서 설정, 고급 옵션, 워크 에어리어를 다시 찾아서 얘를 true로 되어 있는 거를 false로 바꿔주고 적용. 그냥 파일에 쓰기 하게 되면 옵션즈에 그대로 파일에 썼을 거고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그리기를 실행해 보면 워크 에어리어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돼요. 이해됐지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고급 옵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경험을 연습을 해봤으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기술 문서를 찾아서 어떤 문서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그 문서에 이런 팁 안에 변수명이 표기가 되어 있었을 때는 걔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고 어려운 부분 있나요? 다 이해됐지요? 이해됐으면 지금 이제 공유 파일을 제가 아까 포털 프레임 공유했는데 얘를 가지고 그리드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도면을 볼게요. 지금 현재 그리드는 X 방향으로 그리드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간격 사이는 6촌으로 되어 있고 그리드 Y축 방향에는 그리드 A, 그리드 B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5,000mm가 되네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니까 루프 프레이밍 플레인이라고 해서 얘는 경사가 지금 지붕이 있다라는 거죠. 경사 지붕. 거기에 보니까 4,000과 5,000이 있네요. 그럼 얘는 Z 레이블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Z 레이블. 그리고 요 값을 가지고 그리드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변경한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작업 영역과 모델 영역은 맞춰주는 게 작업하기가 효과적이겠지, 그죠? 얘를 근거로 그리드를 속성창을 열어서 얘는 0하고 3 곱하기 6천이 아닌 4가 되겠네요. 그죠? X방향으로 그리드가 5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0하고 5천이 되네요. 5천. 그 다음에 Z 좌표는 4천과 8천이 아니라 5천이 되겠고, X 레이블은 1, 2, 3, 4, 5라는 숫자를 가지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보면 되겠고, Y 레이블은 대문자 A, 한 칸 띄고 대문자 B. 그 다음에 Z 레이블은 바닥은 FFL로 주고, FFL. 그 다음에 플러스 4천, 플러스 5천으로 되어 있겠지, 그죠? 플러스 4천, 그 다음에 플러스 5천. 나머지 선 연장 원점은 자석 그리드, 그리드 색상 라벨 긁고 얘는 그대로 이 값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 클릭. 당연히 작업 영역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전체 모델의 작업 영역 맞춤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모델 영역과 작업 영역이 맞춰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작업을 한다. 뭐 본인이 그렇게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근데 좀 산만하죠. 그래서 중앙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끔 영역을 만들어주고 모델링 작업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그리드 가지고 뷰를 생성해 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 생성을, 그 다음에 3D 뷰가 아닌 그리드 선을 따라 메뉴를 클릭. 접두사는 플랜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워야 되고, 생성, 그리고 이 확인 버튼을 처음 닫고 FFL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수직 배열이나 수평 배열로 3D 뷰는 3D 뷰로 보이고 FFL은 평면 뷰로 보이게 해놓으시면 되죠. 지금 이제 그 기본적인 그리드하고 뷰는 생성을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포털 프레임이라는 것들을 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같이 써야 되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 명령어예요. 그 포인트 명령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의 종류별로 보를 생성해 보는 것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FFL 뷰를 제가 띄워놨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하나 생성한다. 즉 현재 요 미드 포인트에 요 그리드 A 라인의 1번과 그리드 2번 사이에 미드 포인트 점을 하나 찍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그리드 B 라인에도 1번과 2번 사이에 중간점에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그 포인트는 임의의 위치에 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생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명령어는 리본 탭, 편집 탭 눌러보면 편집 탭 안에 리본 점이라는 리본이 보여집니다. 얘를 클릭해서 명령어 목록을 살펴보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포인트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선상에가 이제 점에 2점을 찍고 그 2점 사이에 내가 준 개수만큼 포인트 생성해 주는 거.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임의의 위치에 내가 미드 포인트 찍어준 지점에
점을 생성할 때는 이 임의의 위치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미드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럼 포인트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그래서 명령어 중단시켜 보면 이와 같이 포인트 2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포인트 명령어 중에 선상해라는 명령어를 또 이제 자주 쓰게 되는데, 이 선상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두 점을 찍어줘야지 돼요. 그 두 점 사이에 내가 입력한 개수만큼 포인트를 생성해 주는 거다. 그게 선상해다. 그래서 점 리본 안에 선상해라는 명령어를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먼저 포인트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포인트 개수를 1에서 4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어디에 4개가 들어갈 거냐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를 생성할 거니까 조금 전에 만든 생성한 포인트 2개를 차례대로 선택해서 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포인트가 4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포인트를 생성해 놓고 뷰 탭에서 다시 그리기라는 리본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인트는 현재 이 FFL 뷰에서 안 보이게 되죠. 해볼까요? 뷰 탭 다시 그리기. 그러면 FFL에서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즉 표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얘는 지워진 게 아니라 현재 FFL 뷰에서 표시를 안 해줄 뿐이에요. 그럼 다시 표시를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FFL 뷰 속성을 열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뷰 속성 창에서 표시 버튼을 눌러야 되겠지요. 표시 버튼. 표시창에 보면 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설정에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시 그리기를 해주면 그냥 표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계속 표시를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이 점을 체크해주고 수정, 적용, 확인 버튼 눌러준 다음에 빠져나오면 얘는 다시 그리기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더라도 포인트는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가장 많이 쓰여지는 포인트 명령어는 이렇게 두 점에 교차되는 지점을 포인트를 생성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다시 편집에 가서 점 리본 안에 보면 두 선의 교차점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두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가상의 두 선을 이용을 해서 두 선의 교차되는 점에 포인트를 생성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나는 대각 방향의 두 점, 대각 방향의 두 선의 교차점에 포인트 생성할 거니까 대각 방향으로 두 점을 찍어줍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명령어 중단하면 포인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명령어 3개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요. 그리고 많이 기본적인 포인트 명령어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공부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얘를 좀 더 연습하기 위해서 볼을 하나 그릴 거예요. 볼을. 즉 1번 라인에 볼을 그릴 건데 공간상으로 경사진 볼을 생성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골에 가서 보 리본을 클릭하고 아래쪽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B라인의 교차점과 B라인과 1번 라인의 교차점 찍으라고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떼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점을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리드 B와 그리드 1번 교차점에서부터
Z축으로 1000mm 올라간 점으로 경사진 보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0, 0, 1000이라고 주면 공간상으로 한 점이 찍어진 보가 생성이 될 거예요. 3D 뷰를 보면 확인되죠? 이와 같이. 나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요 끝에 2점, 보의 끝에 2점 사이에 포인트 4개를 생성할 거야.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선상이라는 거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하고 우리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 가서 선상에 4개가 클릭되어 있으니까 자 입력되어 있으니까 적용 확인 어디 끝점? 이 보의 끝점 완전 근데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 보에 존재하는 점, 선 이런 것들을 스냅핑 하려면 이 스냅 도구에 가서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이라는 거를 켜놔야 되겠지요. 얘를 켜놓고 자 그다음에 다른 쪽 보의 끝점 찍어줍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4개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다 됐으면 얘를 포인트하고 볼을 전부 다 선택해서 그리드 1번 상에서 그리드 2번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복사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그리드 1번의 끝점, 그리드 2번의 끝점 찍어주면 복사가 되어지죠. 우리가 포인트라는 것들은 이렇게 경사진 부재에 포인트를 같이 생성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이 경사진 부재 쪽에다가 어떤 보가 평행하게 얹혀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렇게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좌표계를 같이 움직여 줘야지 좌표계를 사용해야지 정확하게 경사진 보에 평행한 상태로 어떤 부재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 평면 이런 UCS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포인트를 찍어서 보를 생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평행한 보가 이 경사진 지붕에 얹혀지질 않겠지요. 한번 그려보면 보 명령어 실행하고 자, 포인트 왼쪽에 그리드 1번 라인에 있는 포인트 한 점 찍고 그리드 2번 라인에 있는 보에 포인트를 찍어주면 이와 같이 보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눈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평행하지 않지요. 이렇게 시공은 절대 하질 않는 거죠. 그죠? 이 보와 얘는 이 면이 플랜지와 플랜지가 평행한 상태를 유지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UCS나 이런 작업 평면, 뷰평면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는 평행한 상태로 작업 모델이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로테이트 명령어 쓰면 얘는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는 맞죠? 로테이트 명령어 쓰면 얘는 어떻게 돼요? 회전시켜서 이 부재와 이 보의 플랜지 부분이 평행하게 변경을 또는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테이트 명령어를 잘 써야 돼요. 얘를 로테이트 명령어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각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각도를 정확하게 재야 되니까 뷰가 필요하네요. 몇 번? 그리드 1번 뷰를 띄워볼 겁니다. 그리드 1번 뷰를 띄워보면 이와 같이 보가 평행하지 않는 상태
그리드 1번 뷰가 보여지죠. 그럼 얘는 이 볼을 요 각도만큼 회전시키면 돼요. 근데 각도를 재야 되니까 각도 재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우리 편집 탭에 있죠. 편집에 측정 리본 안에 보면 각도를 재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죠? 얘를 클릭해 준 다음에 센터점. 그리고 니어를 켜야 되겠죠? 니어. 이 보의 니어점. 그 다음에 경사진 보의 니어가 됐던 뭐 수직 방향이 됐든 점 아무 점이나 찍어주면 이와 같이 각도가 나옵니다. 각도가 11.30993이네요. 이 각도만큼 이 볼을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3D 뷰하고 그리드 1번 뷰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지요. 그리드 1번에서 회전하는 것보다는 그리드 이 3D 뷰에서 얘를 회전시키는 게 편할 겁니다. 근데 회전을 할 때 회전축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그리드 B 라인 또는 이 보에 위에 있는 플랜지가 됐던 아래쪽에 플랜지가 됐던 이 방향에 두 점을 찍어주고 그 선을 축으로 잡아서 회전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선택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특수 이동의 회전이죠. 회전인데 주의를 Z축이 아니라 Z축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왜? 지금 글로벌 좌표계에서는 Z축이 회전 방향이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보의 방향에 있는 한 선이 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이라는 거를 써야 됩니다. 선은 두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플랜지 위에든 아래든 두 점을 찍어줍니다. 이와 같이. 각도 몇 도예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안 되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각도를 11.30993 그리고 이동. 근데 만약에 잘못됐다고 막 마이너스 값 주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해봐서 각도 방향이 틀리면 마이너스 값을 또는 플러스 값을 이렇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선이라는 의미가 회전의 축을 내가 결정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회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X선을 이용해서 축을 하나 잡았다라는 건 뭐냐면 공간상에서 좌표축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좌표계라는 개념을 쓰지 않으면 공간상에서 회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중에 좌표계라는 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위로 올리겠죠, 그죠? 이건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든지 또는 얘를 아예 나는 중간 지점으로 놓고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기 속성에 보면 깊이가 하단으로 되어 있는 거 중간 부분으로 만약에 상단 그럼 아예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얘를
그대로 이동 딱 맞게 되겠죠. 맞닿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3D 뷰를 보면 이와 같이 이 보의 평행한 상태로 얘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포인트가 여기 생성되어 있으니까 특수 복사의 선형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복사 명령어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지요. 만약에 특수 복사의 선형을 쓰겠다고 하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특수 복사 선형 몇 개 복사할 거냐면 하나, 둘, 세 개 복사할 거예요. 이거 복사 번개 수는 3이 되겠네요. 3. 근데 여기서 dx 이 공간상에서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dx, dy, dz의 값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정확하게 포인트 두 점을 찍어주면 얘가 dx, dy, dz 값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 잡아주는 거예요.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계산돼서 복사 버튼 눌러주면 정확하게 복사가 됩니다. 얘는 공간상에서 dx, x의 변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이죠. 그래서 포인트라는 거에 임의의 위치에 포인트라는 명령어하고 그 다음에 선상에라는 이 포인트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포탈 프레임 쪽에 경사진 부재에 이 C형광을 얹히고 그 C형광에 펄린 접합을 넣는 부분이 어렵지 않은 거지. 당연히 얘는 이제 C형광이 얘가 얹혀진다라고 하면 얘 부재를 보호부재를 전부 선택해서 속성창을 열어놓고 프로파일을 엣지 형광이 아니라 도면에 나와 있는 건 CC 프로파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CC 프로파일의 도면 보면 아마 190에 75에 20에 3.2 이렇게 도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걔를 선택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수정이 되어지겠지요. 그거 당연히 그리드 1번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와 같이 CC 프로파일의 C형광 부재가 보에 얹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공간상으로 여기 사이가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죠? 우리가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를 얼마만큼 많이 써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를 그냥 평면상에서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도 한번 회전해보고 하는 것들은 시간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어, 이동 명령어, 이런 포인트 명령어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공간상에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를 갖고 있든 정확하게 위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UCS라는 거를 같이 쓰게 되면 어떤 공간이든 내가 원하는 부재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부재를 위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 명령어, 이동 명령어 이런 것들은 잘 써봐야 돼요. 3D 뷰도 지금 저문은 표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표시를 해줘요. 그거는 왜냐하면 처음 포인트를 생성했을 때는 일단 다시 그리기라는 명령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다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리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그 3D 뷰
속성 창 열어서 표시 창을 열고 거기에 포인트 점 되어 있는 얘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는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이 속성 창에 대한 것들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수정해 본 다음에 변화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 수십 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자, 됐으면 이제 다시 FFL 뷰를 열어서 다양한 볼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FFL 뷰로 열어 놓으시고, 자, 철골 탭을 눌러서 리본 뷰를 클릭해 보면, 예, 첫 번째는 그냥 직선 보지요. 그리고 폴리본은 점을 3개 이상, 3점 이상 찍어서 생성할 수 있는 보. 그럼 얘는 뭐 점 폴리본 명령 실행한 다음에 점을 차례대로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점을 찍지 않을 경우에는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이 보가 생성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아까 우리가 C 형광을 얹혔기 때문에 보의 프로파일은 CC 프로파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탠다드 속성 값을 쓰겠다라고 하면 철골보 속성 저장해 놓은 목록 중에 스탠다드를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스탠다드의 속성을 가지고 보가 생성이 됩니다. 폴리보의 속성을 보니까 끝 옵셋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 됐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값을 입력해서 확장, 옵셋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반 보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겠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일 경우에는 얘가 활성화되어 있고 비활성화되는지, 폴리보일 때는 얘는 끝 옵셋은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곡선보라는 거가 있습니다. 곡선보. 근데 이 곡선보에서는 반경하고 세그먼트 숫자를 가지고 X, Y 평면상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보를 생성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카테고리가 이 곡선보 카테고리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보일 경우에 얘가 곡선보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당연히 반경값 적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세그먼트 개수 5개. 그죠? 일반적인 직선보에서 얘를 세그먼트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반경값 1000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안 만들어져요. 폴리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순보일 경우에는 곡선보를 직선보 가지고 곡선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에서 곡선보 명령어 실행해서 미드점 그러면 생성이 됩니다. 세 점에서 반경값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근데 얘의 디폴트 값이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직선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곡선보 생성할 때 유용하게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참고 객체라는 거예요. 참고 객체. 그래서 편집 탭을 눌러보면 여기 참고 객체 있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다뤄봤던 거. 자, 원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중심점과 반경값이에요. 나는 여기 미드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반경 2100만큼 되는 지점에 원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는 곡선보가 도면에 보니까 각도 요런 상태의 곡선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 각도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근데 얘가 정확하게 이 각도는 얘를 기준으로 45도 되는 지점에 한 점, 얘도 45도 되는 지점에 한 점 찍어서 고를 생성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라인이라는 거를 그려놓으면 편하죠. 왜냐면 수평선, 선을 하나 그려놓고 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교차점을 찾아서 곡선보를 생성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선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분명히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이 45도 계산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아래쪽에 큼지막하게 두 점을 찍어서 볼을, 이 선을 하나 그리죠. 이와 같이. 선이 하나 그려졌네요. 얘를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데 45도 회전시켜서 이동을 하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특수 이동에 회전하면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회전한다라고 하면 클릭, 이 지점 찍고, 근데 실질적으로 특수 이동에서 회전하는 부분이 뭐 회전하는데 얘는 그냥 이동시켜서 회전을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동 명령어 써서 미드점 찍어서 이동시켜주고 그냥 회전하면 되겠지요. 중심점 찍고, 얘는 선이 아니라 Z축이 되겠지요. 몇 도? 45도. 근데 지금 점을 어디다 찍어 줄 거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니까 다시 선택하고 특수 이동, 흔점, 원점, Z축, 이동, 이동, 이동. 그러니까 결국 이 로테이트 명령어들은 이런 것들, 좀 각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어떤 부재들을 생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걔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철골 가서 곡선보를 실행한 다음에 차례대로 3점 찍어주면 돼요. 곡선보일 경우에 그때 이럴 때 니어 끌 거고 교차되는 스냅 킬 거고, 그래서 한 점, 그때 다시 니어 키고 2점, 3점.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선과 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곡선보 형태를, 다양한 형태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얘와 요 각도 45도 되는 요 사이에 곡선보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이 선은 2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죠? 그죠? 찍고 복사본 개수 하나, 2개 만들 거다. 아니면 그냥 하나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얘가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 따져보고 뭐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또 줘서 3점을 1점, 2점, 3점. 반경값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게 원활한 가장 효과적인 건 이렇게 원 또는 호 또는 이런 선을 그려놓고 그 객체에 존재하는 점을 찍어서 생성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보를 생성해서 이 보의 프로파일이 엣지형광이 엣지빔이에요. 근데 이 엣지빔을 이 하나를 얘를 이렇게 굽혀서 만드는 부분은 많지 않겠지요. 걔는 약간씩 이렇게 볼을 잘라서 잘라진 부분 조각조각을 모으겠지, 그죠? 그럴 경우에 얘는 이 보가 여러 개로 분할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얘를 용접을 하겠지요. 그럴 때 이 90도 각도 안에 나는 이 볼을 몇 개로 자를 거냐,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 볼을 분할을 하고 싶어요. 5개로 또는 뭐 4개로 6개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이 라인을 가지고 각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으면 그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교차되는 점 찾으면 되죠. 그럼 얘는 요 각도가 지금 몇 도예요? 90도 사이에 얘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하나, 둘, 셋, 넷.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라인을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킬 건데, 회전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몇 개를 할 거냐? 뭐 나는 예를 들어서 90도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4, 5, 편한 방법이 25도씩 하면 되겠네. 4, 25도. 중심점 찍고 회전. 그러면 얘는 25도, 25도, 25도 이 부분 계산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따져봐야 되겠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얘를 쭉 늘어뜨리면 이런 각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로테이트나 특수복사 이용을 하게 되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 점 찍은 게. 그러면 특정 명령어 써보면 되지, 그죠? 각도가 몇 도인지. 특정, 각도, 교차점, 중심점, 인점 두 번째, 세 번째. 90도니까 90도 나눠주는 부분을 몇 개로 할 거냐, 3개로 할 거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재서 정확하게 복사해주고 25도 방향으로 하나, 둘, 두 개로 나눠야 되네, 그죠? 45도. 이런 것들은 뭐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개로 나눴으면 얘 볼을 하나, 2개로 분할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거 쓰냐면 편집에 가보면 여기 분할이라는 명령 리본이 있어요. 얘가 볼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명령을 실행하고 곡선볼을 선택하고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하나, 2개씩 보가 분할이 돼요. 근데 이 분할된 거를 다시 합쳐줄 때는 결합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결합. 얘와 얘. 그러면 다시 얘와 같이 하나의 보로 결합이 된 거예요. 다시 분할 명령어 실행하면
부재를 선택하고 내가 분할할 점을 찍어주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객체라는 것들은 이렇게 곡선보를 그려서 그 곡선보를 정확하게 반경값을 고려해서 곡선보를 생성할 때 참고 원 또는 선을 이용을 해주면 정확하게 점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찍어서 보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해서 보를 여러 개로 자를 때에는 분할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면 된다. 이럴 때도 그 잘라 줄 점을 정확하게 찍어줄 때 포인트나 선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유용하죠. 다시 철골택 그 다음에 리본을 클릭해 보면 트윈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 트윈 프로파일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볼을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두 점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오고 있는 보가 생성이 돼요. 만약에 이 보의 프로파일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보를 더블 클릭하면 보의 속성 창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 보는 더블 클릭을 해봤자 그냥 보예요. 그러면 트윈 프로파일 얘도 더블 클릭해 보면 실질적으로 트윈 프로파일 만약에 속성 값이 여기 속성 창이 꺼져 있었을 때에는 더블 클릭해 봐도 안 나와요. 여기 속성 얘가 켜져 있었을 때 속성 창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클릭해 주면 그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속성창이 닫혀져 있을 경우에는 속성창을 열 때에는 그냥 리본에 가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트윈 프로파일을 클릭해주면 속성창이 나와요. 나는 프로파일을 L 형광이 아니라 플레이트 프로파일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플레이트 프로파일을 선택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트윈 프로파일의 유형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유형을 선택해서 생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수평 방향의 간격이 10mm 간격을 갖고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재간 클리어런스 0이 아니라 여기에 값을 줘야지 실제 이 트윈 프로파일을 생성했을 때 수직 방향의 간격이 이와 같이 50mm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의할 거는 보의 특성, 속성창 안에 트윈 프로파일일 때에는 부재간 클리어런스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다. 그리고 부재간 클리어런스에는 수평, 수직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다. 그거는 이 유형에 따라서 수평으로 간격을 줄 거냐, 수직으로 간격을 줄 거냐 이 뜻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셋은 DX만 있습니다. DY, DZ가 없어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거는 그냥 선택해서 개별적인 프로파일을 바꿔주면 돼요. 동시에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또 프로파일을 따로따로 변경해주면 다른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부재가 손쉽게 생성되어지겠죠. 이게 트윈 프로파일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속성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메뉴를 클릭하면 그 트윈 프로파일에 속성창이 나온다. 네, 속성창이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Shift 키 눌러주고 클릭해줘야지 속성창이 나온다. 그 내용은 이 팁에 가보면 마우스 팁을 보면 먼저 속성을 열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명령을 클릭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연습해 왔으면 큰 어려움 없이 속성창을 이렇게 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